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의 기계 요소 7번째 시간으로 그 벨트 체인과 그 커플링 클러치, 브레이크 스프링을 모두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트의 특징입니다. 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접용 이제 동력 전달 기계 요소인데요. 그 두 개의 벨트 풀리에 그 벨트를 감아서 그 벨트 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벨트를 감기 위한 그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벨트 풀리 이런 것들 벨트를 감기 위한 그런 원통형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벨트의 마찰을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죠. 비용이 싸고요. 전동 효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충격 하중에 대한 안전장치의 역할이 되어서 원활한 전동이 가능합니다. 이 벨트는 이제 걸기가 있는데요. 걸기 방법. 평벨트 같은 경우는 바로 걸기도 할 수 있고 엇걸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평벨트 같은 경우는 가죽 벨트라든지 고무 벨트, 섬유 벨트, 강철 벨트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강철 벨트가 가장 그 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로 나왔었거든요. 알아두시고 그 두 축에 그 고정된 벨트 풀리에 벨트를 감아서 회전을 전달합니다. 그다지 정확한 속도비를 필요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하고요. 평벨트와 이제 V벨트가 나오는데 이 V벨트라고 하는 것은 고무나 가죽으로 된 사다리꼴 단면을 갖는 V벨트를 풀리 홈에 끼워서 마찰에 전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V벨트는 평벨트와 비교를 했을 때 마찰력이 평벨트보다 큽니다. 그리고 미끄럼이 적고요. 비교적 작은 장력으로 큰 회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면적이 적죠. 설치 면적이 작고요. 그리고 그 엇걸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엇걸기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이 정숙하고 충격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지름이 작은 플레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설치 면적이 좁아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V벨트 표준 치수로 이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6종류가 있는데 M, A, B, C, D, E 이 6가지가 있습니다. M에서부터 E까지 가는데 단면적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종류가 이렇게 M, A, B, C, D, E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V벨트와 평벨트의 차이, 이렇게 두 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벨트 용어는 이제 초기 장력, 긴장 측 장력, 이완 측 장력, 유효 장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긴장 측 장력 같은 경우 팽팽한 쪽의 장력이죠. 이완 측이랑 느슨한 쪽의 장력, 유효 장력, 그래서 긴장 측과 이완 측의 차이를 뜻합니다. 다음은 체인입니다.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전거에 달려있는 체인이 있죠. 체인. 이거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두 개 스프리컷 휠에 감아서 그 스프리켓 휠을 회전시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미끄럼이 일으키지 않고 정확한 속도비로 전동이 가능합니다. 소음이 좀 크죠. 진동하고. 도중이 평행한 경우에만 전동이 가능합니다. 전동 효율도 굉장히 95구, 다른 체인 98% 이상인 좀 높은 편에 속하겠습니다. 유지 및 수리가 굉장히 간단하죠. 수명이 깁니다. 롤러 체인과 사일런트 체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롤러 체인 같은 경우에는 저속 회전과 고속 회전까지 넓은 범위를 사용하고요. 사일런트 체인은 링크가 스프로킷에 비스듬히 미끄러져 들어가 맞물려 있는 롤러 체인보다 소음이 적은 더 좋은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력으로 사용되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사일런트 체인. 개념적인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V벨트의 단면적이 가장 작은 형식. V벨트는 M, A, B, C, D, E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M에서 E로 갈수록 단면적이 커진다고 했죠. 여기서 가장 작은 형식은 M이 되겠네요. 답은 4번 M이 되겠고요. 바로 넘어가서 커플링과 클러치를 보시겠습니다. 커플링과 클러치는 우선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반영구적으로.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트럭을 운전을 할 때 클러치도 사용을 하죠. 임의로 동력을 전달했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커플링은 그렇게 클러치처럼 임의로 뗐다가 전달했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 종류가 중요합니다. 두 축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고정 커플링인데요. 고정 커플링은 원통 커플링과 플렉시블 커플링, 플랜지 커플링이 있습니다. 이 플랜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원에 이렇게 나사가 볼트와 너트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플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플랜지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부분, 형상이 좀 크다. 클 때 사용하신 플랜지를 사용을 합니다. 플렉시블 커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렉시블이라는 것은 유연하다는 뜻인데 유연이라는 뜻입니다. 두 축 사이에 약간의 상호 이동을 허용할 수 있어서 축이음으로 기어형 축이음, 체인 축이음, 그리드형 축이음, 고무 축이음 등이 있는 그런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약간 축선이 달라도 상관없는 그런 커플링이 되겠고요. 올덤 커플링 같은 경우도 이제 두 축이 평행하고 약간 축선이 약간 어긋났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약간 어긋났을 때 각속도 변동 없이 토크에 전달하는 사용된 축이음 되겠습니까? 축선이 약간 어긋나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올덤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유니버셜 커플링은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죠. 두 축의 중심선이 어느 각도로 교차되고 그 사이의 각도가 어느 정도 다소 변하더라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올덤 커플링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클러치입니다. 클러치는 그 커플링과 달리 그 엔진 동력을 잠시 끊었다가 이어준 축이음 장치인데요. 맞물림 클러치가 있고요. 맞물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원동축과 정동축 끝에 서로 물리면 가능한 형상이 턱을 만들어서 서로 맞물려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밀어주는 거죠. 마찰 클러치 같은 경우는 원동축과 정동축에 붙어있는 마찰면을 서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서로 여기서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해서 그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마찰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판 클러치와 원축 클러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판 형식이면 원판 클러치, 원축 형태면 원축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마찰 클러치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고요. 유체 클러치라고 하는 것은 그 유체가 회전해서, 유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름이 될 수 있겠죠. 유체랑 기름이 될 수 있고 공기가 될 수 있겠죠. 회전해서 그 유압에 의해서 종동속이 회전하는 클러치가 유체 클러치가 되겠고요. 원심 클러치는 이제 드럼 속에 코일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전축이 그 어느 회전 속도 이상으로 되면 원심력이 스프링의 장력을 초과해서 블록이 이제 종동축 드럼 내면에 접촉해서 마찰력으로 토크를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자력을 이용하는 것이 전자 클러치가 되겠고요. 이렇게 클러치 종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마찰 클러치를 가장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입니다. 그 축이 회전하는 중에 임의로 회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것. 그 커플링 같은 경우는 임의로 차단할 수 없죠. 클러치는 임의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스플라인은 키의 종류에서 가장 큰 회전력을 전달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스플라인.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브레이크와 스프링입니다. 그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운동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장치죠. 그래서 종류로는 블록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밴드 브레이크, 추가 브레이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블록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회전하는 브레이크 드럼을 브레이크 블록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블록으로 누른다 하면 이제 블록 브레이크를 보시면 되는데요. 브레이크 블록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드럼을 이제 누르는 거죠. 블록으로 이렇게 드럼을 누르는 것이 블록 브레이크가 되겠고요. 드럼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그 회전 운동을 하는 드럼이 바깥쪽에 있고요. 그 두 개의 브레이크 블록이 그 드럼의 안쪽에 대칭으로 그 드럼에 접촉을 하는 겁니다. 이 제동하는 것을 주로 뒷바퀴 제동에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양쪽에서 밀어주는 것을 드럼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블록이 양쪽에 있는 거죠. 밴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레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버를 사용해서 그 드럼의 바깥쪽에 감겨있는 밴드를 장력을 줘서 이제 마찰력을 이용한 브레이크, 밴드 브레이크가 되겠고요. 추가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판과 원추 브레이크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회전 운동을 하는 드럼이 안쪽에 있고 그 바깥쪽에 양쪽으로 대칭으로 해서 드럼을 밀어붙이는 것, 이게 원판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 방향 하중은 브레이크 접촉면에 수직한 하중을 발생시키는데 이제 그 수직력으로 인한 그 접촉면에 마찰력을 하는 것이죠. 원판은 이렇게 수평, 원추는 이렇게 수직한 하중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용량 보시면 그 브레이크 용량은 이렇게 뮤, P, V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찰 개수, 뮤입니다. 뮤. 그다음에 P는 이제 제동 압력, 그다음에 V는 이제 운동 속도가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용량은 이렇게 마찰 개수 곱하기 제동 압력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스프링입니다. 예, 스프링에서는 그 스프링의 용도와 스프링 상수 구하는 공식이 기출을 했었는데요. 스프링 종류의 모양에 따른 분류로는 무슨 코일 스프링, 그다음 격판 스프링, 토션바 뭐 이런 것들이 쓰이고, 그 하중 방향에 따른 분류로는 압축 코일, 인장 코일, 이렇게 하중 방향, 압축 코일이 이렇게 안쪽으로, 인장은 늘어뜨리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코일 스프링이 되겠고요. 그 스프링의 외형에 따른 분류는 원추형, 장고형, 드럼형이 있고, 용도에 따른 분류로는 이렇게 완충형, 측정용, 에너지 축적용이 있습니다. 스프링의 용도가 이렇게 에너지 축적용, 측정과 압력의 제한, 그리고 기계 부품의 운동 제한 및 운동 전달, 그리고 진동 흡수하는 용도가 가장 많겠죠. 충격 완화해 주는 거. 스프링 상수입니다. 이거를 병렬로 하는 것이 스프링 상수, 각 그 스프링 상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직렬은 K분의 1은 K1분의 1, K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저항을 구할 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각 저항의 합, 그리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보통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 상수는 병렬은 이렇게, 직렬은 이렇게, 그러니까 저항에서 직렬, 병렬 연결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 상수도 이제 기출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 변이랑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힘은 그 스프링 상수 곱하기 변이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스프링 상수는 그래서 이 x분의 f, 그래서 이 늘어난 길이를 이 변이량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원판식 코일에 전류를 통하면 전자력에 의해서 전자력을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바로 나왔죠. 전자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예, 밴드 브레이크는 이제 레버를 이용해서 밴드의 장력을 이용한 것. 블록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은 브레이크 드럼을 블록으로 누르는 거죠. 이것을 이제 블록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챕터 2 기계 요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